문제는 걔네가 웃긴 게 뭐냐면 안 줘. 나중에는 석 달을 일했는데 나 한 달치밖에 못 받고 쫓겨났어. 사실 디자이너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시작을 하는 걸 갖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받으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연봉 최소 혹시 있으실까요? 받아야 될 연봉? 다들 왜 그런 데가 있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월에 30만 원 줄게 네. 그런 데도 있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달에 내가 그래가지고 30만 원씩 받고 일을 한 적도 있는데 문제는 걔네가 웃긴 게 뭐냐면 안 줘. 나중에는 석 달을 일했는데 나 한 달치밖에 못 받고 쫓겨났어. 막 그런 적도 있고. 나는 진짜 근데 취준생들한테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최저임금까지는 맞춰주는 데를 가는 게 맞다. 최저임금을 하면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최저임금을 까지만 줘도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줘야지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자, 이 금액만 줘도 사람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디자이너 시장이 너무 인력이 많다. 너 아니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겠지.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는 시장은 사람 귀한 줄 모른다. 그게 내 생각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취준생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들 이제 막 나는 30만 원 받아도 괜찮아, 20만 원 받아도 괜찮아,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받아. 이 직업을 내가 왜 시작했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러면 상처를 받고 그 디자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손절을 해버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지. 나는 열심히 디자이너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했는데 너무 박봉에다가 뭐 내가 지금 돈도 10원 한 푼도 제대로 못 받고 욕먹으면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내던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 잃어버린다는 거야. 내가 경험했던 거야 진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학벌. 학벌은 어떻게 생각해? 학벌 중요해. 아주 중요해. 내가 느낄 때는 학벌은 아주 중요해. 왜냐? 세상에는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성공할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학벌이라는 척도는 신입일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거지. 경력이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이만큼 일했고 저기에서 이만큼 일했고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만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을 쓸 때 가장 보기 쉬운 척도는 학벌밖에 없어. 이건 아주 냉정한 거지. 그래서 시장 경제의 논리로 봤을 때 학벌로 이 사람을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을 판단했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가능하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학벌에 맞춰서 좋은 학교를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맞다고 봐. 여력이 된다면은 해외를 나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그래서 높은 학벌은 취업에 아주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학벌이 아주 중요하다. 처음 딱 들어갈 때 배워서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직까지 현업에서는 일러스트랑 포샵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못 쓰면은 취직해서 너무 힘들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 봐야 이걸 못 그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디자이너가 그림 못 그린다 그건 난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 그러면 포토샵 일러스트를 배울 수 있는 좀 효율적인 뭐 학원이 있다든지 뭐 독학이 있다든지 좀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십니까? 일단은 너무 옛날 느낌 나는데 난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그래, 거기 사진 올릴 때 나는 좀 예쁘게 보이고 싶고 좀 잘 만들고 싶고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GIF 만들어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 2000년대 그 후반에 그런 거 엄청 유행했었잖아.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서 난 야매로 배웠어요 처음에. 좀 기본적인 툴은 다 사용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은 쳐냈지만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일로서 써먹기에는 이렇게 야매로 배우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거든. 왜냐면 이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국비로 학원 지원해주는 데 많거든요. 뭐 어느 학원은 국비로 이거를 해준다. 아마 국가 공인으로 있을 텐데 나는 그때 배울 때 80% 지원받고 했거든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직업 혜택도 잘 받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스마트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이너가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자소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벌을 조금 더 뛰어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소서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디자이너는 자소서보다 잘 만들어내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 잘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중원부원 말을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누가 대신 면접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면은 그 학생스럽다라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경력자들이 말하는 그 학생스럽다는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그림 하나. 디자이너는 내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림으로 말하는 직업이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자,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었어. 자, 예쁘게 만들었네. 근데 거기다가 뭐 설명이 이만큼이야. 그럼 그거 면접자들이 읽을 것 같지? 아니야. 면접관들 절대 아니고 그거. 자소서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정독하는 사람은 없어. 심지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엑셀로 딱 정해놓고 그 키워드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안 읽어. 나는 그래요. 디자이너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건 돈 벌려고 해야 된다. 돈 벌려면은 잘 팔리는 걸 만들어야겠죠. 근데 나조차도 못 팔면은 나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겠죠. 그 생각이 기존에 깔려있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 포트폴리오를 딱 봤을 때 이것저것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림 한 장만 딱 보여줘도 경력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겠구나 하고 이거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신입티를 벗고 나서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그냥 한 줄, 딱 한 줄. 미술관 브로셔 있잖아요. 가면은 그 작품 한 페이지에 딱 크게 하나, 설명 한 줄, 크게 하나, 설명 한 줄.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설명은 난 많이 안 썼으면 좋겠는 게, 거기다 설명이 다 써져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성공하거든요.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 글도 잘 써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한 줄만 가 있고 그림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딱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 질문을 하고 싶어져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면접에서 질문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좀 높다는 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호기심이 든단 말이지. 이 포트폴리오가 얘가 다른 애들이랑 달리 중원품 설명이 많지 않고 딱 사진 하나에 글 하나만 표현되어 있구나. 이거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하고 이게 밀당이 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던져주려면 설명을 많이 하지 마라. 디자이너는 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야 된다. 그게 제 포트폴리오 지론입니다.